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중공과 글로벌리스트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시리즈 중공과 글로벌리스트의 관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앞서서 먼저 1편에서 금융지배 시스템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서도 조금 더 잘 보이도록 도식화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하는 거, 미국이 만드는 거는 달러 지폐예요. 달러 지폐인데 이거를 이제 시스템 구조적으로 미국이 만들어 놨어. 세계 각국은 무조건 달러를 사야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거든요. 기축통화. 모든 무역은 달러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들은 무조건 달러를 사야 돼. 달러를 사려면 어떻게 하냐? 자원과 상품. 일을 해서 자원을 캐거나 상품을 만들어서 무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달러를 사야 된단 말이야. 달러를 사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세계 인구가 거의 70억이라 치고, 그러면 미국 인구가 한 3억 몇 천만 된다, 그죠? 그리고 세계의 다른 나라 그러면 이제 인구는 한 65억 정도 된다 치면은 이 미국에서 달러를 발행을 해가지고 세계 각국의 자원과 상품을 사야 돼요. 그러면은 이 3억의 노동력의 가치와 65억의 노동력의 가치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이 환율로 해서 가치가 왜곡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서 생산되는 쌀이랑 미국에서 생산되는 쌀이랑 태국에서 생산되는 쌀이랑 가치가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같습니다. 쌀은 쌀이에요, 그냥. 근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심하게 날까? 태국 쌀이 제일 싸죠? 왜 이렇게 심하게 날까? 환율. 가치가 왜곡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세계 이 시스템이 돌아가려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생산되는 3억의 노동력, 요거의 가치가 세계에서 이제 요 65억의 노동력보다 약간 가치가 크게 그렇게 왜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 이게 돌아가거든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환율로 인해서 이렇게 가치가 왜곡된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조건 각국의 달러를 사기 위해서 각국의 자원과 상품을 사도록 해놨는데, 만약에 말을 안 들어 어떤 나라가 베네수엘라 같이 차베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안 해. 우리 그렇게 안 할래. 왜 너의 말을 따라야 돼? 이 시스템을 따라야 돼? 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미국이 혼을 낸다고요. 이게 이 시스템을 유지하거나 이제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다? WTO, IMF 같은 국제기구, 그 다음에 무디스, SSP 같은 신용평가 기관, 스위프트 같은 금융혈관, 페트로 체제, 페트로 달러죠. 석유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는 다 달러로 사게 하는 거죠. 그런 장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이 기구들이
이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막 작용을 하게 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를 금융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베네수엘라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시죠 다? 그 영상으로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됐는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미국이 하는 일은 뭐다? 지폐를 만드는 일 뿐이에요. 그냥 종이 쪼가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냥 아주 쉽죠. 미국은 그냥 지폐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 생산하면 그냥 다른 나라들은 저거 하나 살라고 막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웃기죠.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근데 미국은 허상이다. 허상. 이 지폐 한 장 하는 거예요.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돌아가려면은 노동력이 있어야 돼. 세계 각국에서 막 사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노동력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다? 중국이 압도적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인구가 14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로벌리스트에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입장이다. 어떻게 보면 이 허상에 기반하는 이 시스템을 중공이 받쳐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거고. 자, 그러면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공과 글로벌리스트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중공과 글로벌리스트는 구조적으로 공생관계다. 공생관계. 이익을 공유한다. 자, 어떻게 구조적으로 공생관계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글로벌리스트는 금융, 그러니까 달러, 신용 기반 허상이라고요. 이걸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하려면은 착취 가능한 저임금 제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착취 가능한 저임금 제조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딱 보니까 중국이라고요. 중국이 이렇게 해줌으로써 초과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중국이 어떻게 하냐? 중국이 힘의 기반은 제조업이 있고요. 노동력, 실체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중국의 인건비, 값싼 인건비, 그 노조가 약해요. 이 독재 정권이거든요. 그 대규모로 인력 공급이 가능하다. 인구가 많으니까. 독재 정권이다 보니까 파업이 없어. 언론도 뭐 다 막혀 있어. 검열 다 되죠. 소송도 못 해.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중국은. 그리고 거대한 내수 시장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자본 입장에서는 올인이 가능하다. 딱 좋은 조건이었단 말입니다. 중국이.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노동력을 대주면서 정권 유지를 하고 경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과 정권 유지 요 두 개를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지금 뭐 이미 미국을 추월하지 않았습니까? 뭐 비슷비슷하죠. 근데 이제 압도적으로 비슷비슷한데 그렇게 경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노동자의 임금은 어떻죠? 한 달에 뭐 한 4,000위안, 2,000위안 이런 것도 있습니다. 4,000위안, 5,000위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거의 한 4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노동자의 임금이 늘지 않는 이유는 중국이 강압적으로 임금 상승을 억누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초과 이윤이 많이 이제 확보가 되는데 이렇게 이익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초과 이윤을 가지고 얘네들이 뭘 하냐,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앞에는 이제 중공과 글로벌리스트가 공생관계라고 그랬는데 권력적으로 대립관계도 있습니다. 패권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초과 이윤, 아까 초과 이윤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초과 이윤을 얻어서 글로벌리스트는 뭐를 하냐면은, 자, 내부 공작을 합니다. 그 한국이나 뭐 베네수엘라, 뭐 리비아,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이런 나라들, 뭐 중국에도 하겠죠. 인도에도 하고 다 할 거예요. 보내가지고 세계 각국에 이제 CIA나 USAID나 이런 이제 요원들을 보내가지고 기구나 이제 내부 공작을 하는 거예요. 뭐 사람을 매수한다던가 아니면 언론을 매수한다던가 뭐 그래가지고 내부 공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대통령이 말을 안 듣는다, 아니면 정치인이 말을 안 듣는다, 자기네들 말을, 정권 전복을 합니다. 말 잘 듣는 놈으로 이제 세운다는 거죠. 꼭두각시를. 자, 대표적인 나라가 리비아, 카다피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리비아, 무바라크, 이집트 무바라크,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시리아의 아사드, 그리고 레바논은 이제 총리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게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라고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떠올리시면 되고, 베네수엘라의 이제 차베스, 유럽도 이제 세르비아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러시아나, 한국은 이제 제 예상이긴 한데 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말을 안 들으면 정권이 전복되는 거예요. 얘네들의 말을 안 들으면. 그래서 정권 전복만 하는 게 아니고 전쟁도 일으킵니다. 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 이런 전쟁, 여기는 이제 아직 전쟁은 아니지만 이제 대립을 시키죠. 인도 파키스탄도 이제 4월 말인가 좀 얼마 전부터 이제 다시 또 대립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좀 군수 물자가 이렇게 좀 모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한국이랑 북한도 대표적이죠. 이게 이제 내전도 일어납니다. 내전도 일어나는데, 예멘 후티도 이제 예멘 정부군이랑 사우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연합군이 뭐 후티를 친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후티는 잘 싸우고 있죠 지금. 그렇고 그 다음에 시리아 내전,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시리아에서 이제 전쟁을 했었어요. 꽤 오래 했습니다. 시리아가 원래 평화롭게 잘 사는 나라였는데 얘네들이 이제 개입을 하면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시리아가.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한다 그래. 중공은 뭘 하냐? 중국은 자 1대1로 그 초과 이윤을 통해서 1대1로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개척을 하죠. 실행을 하는데 이제 아프리카, 남미, 중앙아시아를 뭐 철도, 항구 같은 인프라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정권
친중 정권을 이제 세우려고 노력을 하겠죠. 당연히 이제 내부 공작 똑같이 들어갑니다. 미국이랑 같이 또 비슷하게. 자, 미디어를 장악하죠. 그리고 이제 친중 인사가 많이 생기게 역시 사람도 매수를 합니다. 이런 건 똑같은 거고, 그 예는 이제 한국 뉴스를 보면 잘 나옵니다. 그냥 한국이 그 예 그 자체입니다. 미국의 영향도 받고 이제 중국의 영향도 받는 거예요. 한국이 그냥 그 가장 큰 예시예요. 그다음에 호주도 이제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라는 책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그걸 읽어보면 중국이 어떤 식으로 호주에 파고들었는지 매우 잘 나와 있습니다. 캐나다도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중공과 글로벌리스트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